네, 안녕하세요. 브론즈 PD 김도경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무 한 고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해피트리라는 행복나무예요. 보통 나무는 정화도 잘 되지만 집들이나 개요 선물에 잘 되라고 또 행운이 복 들어오라고 재물이 들어오고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어, 그래서 혹시 이 나무 집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의 주제는 한번 나무로 좀 잡아봤거든요. 혹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림책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혹시 이 이야기 나 모른다 한번 솔직히 나 모른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이 책 읽어본 적 없다. 그렇게 많진 않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뭐 아시겠지만 소년과 나무가 있는데 이 소년이 나무랑 어릴 때 잘 놀다가 결국엔 내가 뭐가 필요해 사과를 다 가져가고 뭐가 필요해 가지를 다 가져가고 배가 필요해 나무를 다 잘라가고 다 나이가 먹어서 와서 뭐라고 하죠? 나 이제 쉬고 싶어. 그러니까 정말 쉴 곳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기엔 나무 그루터기가 너무 좋지. 여기서 쉬었다 가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할 아이들이 4명이나 있어요. 제가 아낌없이 나눈 주부가 되어서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정말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듯이 어때요? 정말 다 주잖아요. 아낌없이 다 주고 어떻게 되죠? 솔직히 화살을 받기도 하죠. 아이들이 커서 엄마가 그래서 나 이렇게밖에 못했어.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엄마가 이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컸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낌없는 주는 나무를 읽었을 때 제가 다른 견해도 들었어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다가 의존적이고 독립적이도 못하고 이렇게 자라서 주는 부모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닐까 뭐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죠? 정말 아이들 앞에서 행동, 말, 어떤 내가 살고는 그런 사고방식 하나도 정말 이 아이들한테 내가 잘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나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 한결같은 사랑과 그리고 내가 자기 중심을 잘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세요? 아니면 좀 절제된 사랑을 하시나요? 자녀한테? 그런데 저희 우리나라 전남 고창에 경북 고창이죠. 사실은 이 아낌없는 주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된 사랑을 주는 나무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포도나무 농장이에요. 혹시 이거 전북 고창 혹시 보신 분 아시죠? 요 나무가 한 그루예요, 한 그루. 제가 이동하면 안 되죠. 한 그루인데 이 큰 비닐하우스에 딸랑 한 그루밖에 없어요. 면적은 300평. 근데 이 가지가 줄기가 쭉 뻗어 있죠? 40m 뻗어 있습니다.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리는 기적의 포도나무예요. 예. 진짜 맛있다고 해서 여기 직접 가지않으면 못 사 먹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이미 선주문이 돼서 직접 가지않으면 사 먹을 수 없는 전량 거의 수출이 되는 포도나무라고 하고요. 당도도 세지만 일반 포도나무 한 그루에 10배 이상이 열리는 포도나무예요. 어떻게 키웠는지 제가 인터뷰를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 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 포도 드셔본 분은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 한번 먹어봐야죠. 한 번도 못 갔는데 내년에 정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어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더 높은 버전 아닐까요? 제가 이 영상을 사실은 되게 오래전에 보고 정말 6, 7년 됐어요. 보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자녀를 저렇게 키우고 있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아까 말했던 토양부터 그리고 나무의 유전자 어떻게 하죠? 나무가 목말라 하는데 물을 바로 옆에 주잖아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물 바로 해주잖아요. 1m 멀어진 곳에 물을 주는데 얘가 만약에 시들해지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더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도농면주가 더 멀리 줘요. 왜 그럴까요? 나무의 유전적인 자체 면역력을 높인대요. 그게 뭐죠? 살기 위해서 뿌리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면역력을 높이려면 토양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숯이 원래 독소를 제거하잖아요. 숯을 잘게 쪼개서 토양에 다 섞고 그리고 대나무 톱밥이 이게 이제 그게 노폐물이나 이렇게 유기농이 땅 속에도 우리 장 속에 유산균 있는 것처럼 유산물이 있거든요. 좋은 유익균이 그 뿌리 흡착이 되게 도와주는 게 대나무 톱밥이래요. 그걸 또 뿌려주고. 저는 전복 껍데기를 1600도에 녹여서 하얀 가루를 만들어내서 그걸 또 섞어준대요. 그게 천연 영양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정직은 정성으로 이 15년 넘는 동안 20그루밖에 안 키웠어요. 그런데 보통 한 그루에 45송이 열린다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100배인 4,5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하고 있는데 이 농장의 인터뷰 마지막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정말 건강한 과일을 만들고 그게 목표고 나 같은 농장주들이 정말 행복한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철학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이런 분이 만든 포도 먹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행복나무죠. 그쵸? 근데 그냥 행복나무일까요? 아니면 기적의 한국나무일까요? 그쵸? 기적의 한국나무죠. 그럼 우리 자녀들을 그냥 45송이 열리는 포도로 키우시겠어요? 아니면 기적의 이 100배인 한국나무를 키우겠어요? 네. 그쵸?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키웠어요. 제가 이남 이녀를 키우고 있어요. 큰 딸은 올해 고3이고 큰 아들은 중3, 작은 아들은 중1, 막내 딸은 초5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4명을 혼자 키운 지 10년이 넘었어요. 네, 헤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가 주도올 때 나왔는데 막 집은 진짜 없어서 친정에서 얻어주고 뭐 벌 거는 그때 제가 아이를 너무 많이 키우느냐고 사실은 뭐 영어 과외 이런 거 하고 있었고 사업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애들이 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야, 얘네들 살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서 4명을 키우려면 이제 행복나무를 키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애들을 키우면 취직도 결혼, 주택, 건강, 직장 나 노후까지 생기려면은 이게 혼자서 할 일이 아닌 거야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10년 기도가 저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애들이 20살 넘으면 저 데려가도 좋으니까
건강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10년 기도가 이루어져서 앞에 강의했던 글리코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황선민 사장님이라는 좋은 파트너도 또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건강만 하면 내가 뭘 해도 애들을 다 키울 수 있으니까 일단 건강해야 돼. 그리고 키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왜요? 이게 인생 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자금, 교육자금, 주택자금 이렇게 하면 한 명 키우는데도 20억이 필요한다는데 난 4명이야. 그럼 20억을 모으는데 55년 걸린다는데 이 4명을 어떻게 키우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입버릇처럼 야, 우리는 대학을 못 가겠다부터 부정적으로 아이들한테 비전을 못 주는 엄마였었어요. 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자금이 얼마나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직장을 다녀서 어림도 없겠다.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을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아이 넷을 엄마가 혼자 키우면 아이가 삐뚤어질 수 있으니 함께 있는 일을 하라 해서 제가 학원 사업을 했어요. 네, 여기 보면 뭐 직장을 갈까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일단 사업을 해봐야겠다. 100만 원을 벌어 좋으니. 그래서 학원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조금의 교습소 시작을 해서 평수를 넓혀가서 30평, 40평을 넓혀다 보고 또 경제적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영어 한 과목을 가르쳤다가 수학도 늘리고 독해도 늘리고 인문고전도 하고 하여튼 정말 매일 공부하고 그래서 360일 중에 쉬는 날 없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몸값을 올려야 되는 거야. 24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한테 영어 받느니 3과목을 받아야 되니까 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정말 머리를 쓰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위기가 왔어요. 우리 큰아이가 아픈 거예요. 여자아이가 한여름에 겨울 잠바 입고 춥다고 하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1 때까지 1년에 한두 번씩은 쓰러져요. 실신. 혈액 검사하고 빈혈 막 어지럽다는데 혈액 검사하면 다 멀쩡. 다 정상이에요. 병원에서. 한약부터 뭐 다 해봤어. 그거 말고도 자지구레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때 오래된 아시던 심현진 이재 목사님 통해서 글리코를 전달받게 됐죠. 그런데 그 위기가 저한테는 기회가 되었어요. 만약에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학원 원장을 하고 글리코를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 객단가를 어떻게 올릴까, 내가 어떻게 작은 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올릴까 막 기를 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됐어요. 메나테크가 저희는 귀엽고 아이가 너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사는 삶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실 거고 어떻게 보내실 거냐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학원 하면서 또 다른 건강 문제가 생기지 않을 일 없고 재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때 저는 대안이 없어서 항상 불안했었는데 앞으로는 할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메나테크를 공부하라고 했고 메나테크 회사를 알게 됐어요. 그 글리코는 26개국 이상 하셨고 글로벌 회사고 나스닥에 상장 20년 됐고 대체의학으로 분류돼 있고 전 세계에 이렇게 내가 만약에 25만 원 정도 제품을 먹으면 25만 원 제품을 후원을 하는 정말 사회적 기업이고 선한 기업이고 회사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단 제품 효과 봤잖아. 저희 아이가 너무 건강해졌어요. 그것도 2달 만에. 6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업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교육도 유통이잖아요. 얘도 똑같아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공장 광고에서 소비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리점, 소매점에서 400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가고 유통마전 600을 받는데 그동안 뭐 화장품, 비타민 뭐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썼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마트 가서 샀어요. 저도 롯데마트 이마트 갔거든요. 그리고 쿠팡, 지마켓에서 샀는데 이제 메나테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았던 경험을 광고를 하래요. 그걸 제가 하는 거래요. 그러면 회원이 돼서 회원을 늘려놔서 소비자를 늘리면 저는 싸게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이마트나 쿠팡이 가져갔던 30% 유통마진을 가져가라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후 보상이 들어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자니까 이제 계속 쓰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누가 달릴 거죠? 네. 그 알리는 분이 궁금하면 또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러면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처음엔 작았던 것이 짜게 먹다가 공짜로 먹다가 한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교육을 한번 받아보라고
MB를 공부했더니 MBS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MBA를 하면서 주변한테 내가 먹어봤는데 MBA 공부하면서 소비자한테 알렸더니 소비자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소비자한테 알렸더니 그 소비자가 자기도 저처럼 소개하더라고요. 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막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그랬더니 이왕이면 어때요? 출퇴근하는 우리 남편 차 고장날까 봐 맨날 걱정인데 100만 원 정도면 차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 뭐 운동 하나 하고 싶다는데 100만 원 정도면 운동과 악기 하나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 10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드리면 먹을 거 먹고 싶을 때 사드시라고 용돈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내가 버는 학원 소득으로 하려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그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저도 사업을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한테 나랑 같이 사업하자고 권하게 되면 단순하게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죠? 한국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족, 친구, 그다음에 이웃 모임한테 알렸더니요. 안 먹는 사람은 전혀 안 먹는데 어떤 가족은 막 줄줄이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선미 사장님 제가 알렸는데 온 가족 3자매와 뭐 부모님까지 뭐 다 드시고요. 그리고 또 친구한테 알렸는데 친구 먹고, 이웃한테 알렸더니 이웃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ED라는 이제 직급이 되면서 한 60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제 유산균을 하루에 한 개씩 먹어도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전에는 원래 일주일에 한 개 먹는 거야. 4명이요. 한 개씩 5식구가 먹으면요. 한 통이 일주일이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학원 원장이어도 뭐가 문제냐면 거절은 누구나 어렵죠. 왜? 저희가 나무가 시들시들해지잖아요. 항상 제가 신나서 이사를 했을까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집 밖에 나가려 싫을 때도 있고, 약속이 안 잡히면 안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만나러 갔다가 카더라고 하나 못 주고 돌아올 때가 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포도나무가 뭘 했죠? 시들시들할 때 물을 가까이 줬어요? 멀리 줬어요? 멀리 줬죠. 우리 스폰서가 멀리 주더라고요. 제가 하성 봉담에 사는데 송도로 오래요. 굳이 독서 모임 하는데 송도로 직접 오래요. 그리고 막 고PD 막 8시간짜리 참석을 해보래요. 그 다음에 뭐 1박 2일 세미나도 다녀보래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오케이 잘 했을까요?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결코 먹고 싶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게 오고 싶고 또 포도 먹는다 그렇지 그런 걸 만들어야 되려면 내가 뭔가 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농장주처럼 저희 스폰서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톱밥도 주고 그쵸 숯도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죠? 전복 껍데기 가루도 막 뿌려주면서 토양을 제 자체 명령을 높였는데 토양을 주시면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줌으로 피곤하면 줌으로 들어와라. 현장에 와라. 이렇게 그룹 독서관이니까 사서 읽어봐라.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가도 하면서, 그래서 힘 빠질 때는 또 체육대회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한 소비자도 사업자랑 다 같이 체육대회 신나게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그래 또 한 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저희 면역력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럭무럭 자랐겠죠. 황금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처음 알렸던 가족, 친구, 이웃, 모임에 있는 분들이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팔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책 읽었던 너무 행복했던 기억. 그 다음에 내가 세미나 들어가서 들었던 다른 사람 이야기. 저는 그냥 스토리텔러였어요. 내가 이번에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 어떤 분이 우는데 같이 따라 엉엉 울었어요. 여기 이렇게 멋진 사람 한번 만나러 가지 않을래요? 나 여기 갈 때 같이 가서 우리 맛있는 음식을 한번 놀다 와요. 하여튼 온갖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SED라는 한 100에서 100만 원 되는 소득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됐더니요. 본사에서 국내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제가 딱 봐도 목소리에 좀 열정이 있죠. 혼자 가지 않고요. 5조를 데려갔어요. 5 파트너를 같이 가서 정말 체육대회도 하고 멋진 옷 입고 막 광란히 춤파티도 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가 더 깊어지고 열매가 더 풍성히 열리게 됐겠죠. 제가 SO입니다. SO 이상이죠. 억대 연문자니까. 근데 제가 현재 일을 하면서 아니면 부업을 하던 전업을 하던 저랑 함께 SO가 되신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16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오실 분수가 더 많으세요. 근데 이게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아까 그 고창에 있는 포도농장주는 15년 동안 20그루 키웠대요. 근데 그 나무가 그쵸? 4,500송이 열릴 때 2년 만에 열린 게 아니고 제가 인터뷰했을 때 거의 10년 걸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없이 실패해서 10년 가까웠을 때 그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한금나무 16그루를 2년 만에 키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사업 너무 비전 있지 않나요? 이때 박수 한번 쳐줘야죠.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나이대도 다 다르고 여기 의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뭐 자영업자부터 선생님부터 하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 다양하시거든요. 제가 이분들을 무슨 수로 이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끌었을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 리더스 시스템에 안 있으면 면역력이 높아져요. SO가 되면 SO 워크숍에 갑니다. 그럼 우리 탑리더 배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건 돈 벌려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건강해지고 정말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고 행복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과 함께 마음껏 하는 거잖아요. 그 행복을 나뿐만 아니라 같이 누리고 싶어서 초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엄청 받은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으로 온 거고요. 지금 전국의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도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그게 줌 링크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배준사님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했을 때 제가 이 말을 처음 S 워크숍에 들었을 때 정말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뚜루루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런 마음으로 포도농장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정말 한국나무를 키우려는 스폰서들이라는 거 그분의 사랑을 절대 1도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때요? 여기 보시죠. 이 책 들고 있는 이 분들이 저희가 SO가 300명이 넘어요. 이 그룹 안에. 그러면 이 한 그루가 3평인데 이게 작은 공간 들어가 있지만 40m 줄기에 그쵸? 포도나무가 300그루가 있습니다. 5년 뒤에 이 300그루가 몇 그루가 될까요? 제가 2년 만에 16그루를 만들었는데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제가 다 끝날 때 지금이요? 내가 그쵸? 지금 내가 저 황금나무 나도 한번 해봐야 되는지 왜요? 그룹 성장 이 황금나무 성장 에너지는요 그룹에서 다 해줘요. 여점 스폰서가 함께 해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제 파트너들이 시작할 때 다 잘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정말 황선민 사장님은 저보다 빨리 브론즈가 되셨어요. 저는 1년 2개월, 황선민 사장님은 9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되게 1년도 안 돼서 되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GED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계세요. 제 파트너 중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자신이 없어요. 저는 말을 안 해봤어요. 용기가 없어요. 성격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러죠. 이 일은 자신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면서 배우다가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를 보고 자신이 생기는 일이에요.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듯이 넘어져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또 성장을 했겠죠. 예요? 같이 SO가 되신 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매출은 어때요? 사람이 모이고 사랑이 모이면 매출은 오릅니다. 전 사람들 만나면 제품 얘기 거의 안 해요. 상담을 해드리지. 그렇죠? 그럼 제가 GED가 돼서 200에서 200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괌 사이판을 가야 되는데 저는 작년 처음 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로 갔어요. 이게 첫 번째는 제가 가고 싶은 거고 이제 내년에 가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제가 제주도에 우리 4남매를 제끼고 얘들아
너는 내년에 가자. 나는 우리 엄마랑 갈래.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랑 둘이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엄마랑 같이 간 여행이었는데 너무 행복하셨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에서 또 이렇게 계속 여행 갔다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런 여행 갔다 오면 누가 생각나요? 나랑 같이 일했던 파트너, 내 친구, 가족, 같이 돈쏜 모임하고 여기 같이 앉아있고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 혼자 갔어요. 근데 저는 내년에 몇 명 같이 가는지 아세요? 거의 10조가 같이 가요. 정말 혼자 가서요. 내년에 정말 혼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해서요. 정말 많이 데려갔다고 작정을 하고 1년 내내 미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데려가는데 못 데려가는 파트너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긴 하네요. 같이 가고 싶었는데. 네. 내년 말 내후년에는 진짜 모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다음 이제 그 여행을 끝나서 PD가 되고 400만 원이 되면 이제 하와이나 스페인이나 어디 간대요. 저는 이제 내년 4월에 스페인권이 됐어요. 근데 저 혼자 가지 않아요. 네. 브론즈 PD 이상이 돼서 3명의 브론즈 PD랑 같이 가요. 첫 PD 서밋을. 네. 여러분들도 황금나무처럼 성장을 해서 저와 같은 멋진 성과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민희 사장님 사진을 갖고 왔어요. 한 번도 여행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멋진 여행이 기다린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1억 2천 네, 브론즈 PD라 나오는데 매출은 거의 2, 3억씩 나요. 네. 소득은 한 800에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고 실버도 한 적이 있어서 1,100만 원 넘게 들어온 적도 있고요. 어쨌든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처음 브론저가 됐을 때는 30일 내내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30일 내내 안 나가도 소득이 나와요. 심지어 8월에는 15일인가 10일 만에 브론즈가 마감이 된 적도 있어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정말 자유가 생겼고 소득은 똑같은데 이 시간의 자유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득을 혹시 지금 갖고 계신가요? 아니시라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한 스폰서들 한번 보시면서 이 길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멋진 21세기 진짜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소비하고 매출만 했다면 이제는 소득을 얻어가셔요. 아까 말했던 자산 구축의 길이고요. 얘는 돈도 필요 없고 기술도 없고 위험 요소도 없어요. 1,000만 원, 500만 원씩 투자라고 안 하잖아요. 확장도 가능합니다. 저는 필리핀과 미국에도 소비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직업이 변해야 될까요? 사고방식이 변해야 될까요? 21세기 비즈니스형을 아직 안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부의 정의는 돈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시간적 자유도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했을 때 몇 개월 동안 생활이 가능한가? 이건 시간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소득을 올기 위해서는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의 주소를 바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부면 S가 아니라 파란색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 쪽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이 5명이 10명 있다면 안 들으셔도 되겠지만 난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네트워크로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사람과 여기 오셨죠. 공간과 그리고 내가 쓰는 시간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으로 반드시 바꾸시게 된다면 이 자산 여러분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넘기겠습니다. 지혜구루 성공 시스템은요. 그래서요. 평범한 나무가 한곰포도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 했죠? MBA 들었죠? MBS 했죠? 1박 2일 나오라 해서 고PD 꼬박꼬박 나갔죠?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어요. 정말. 좋아. 내가 나가면 다 되나 보자 했는데 정말 딱 1년 만에 PD가 됐거든요. 12번 되면 된다고 했는데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O가 됐어요. 그래서 SO가 되기 위한 3스텝 때 저는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대로 안 했거든요. 제가 8개월 동안 SO가 하면서 혼자 다녔었어요. 그래서 맨날 무대 올라가서 GD, SED, ED, GD, SED 그때 100만 원 벌었다, 200만 원 벌었다, 60만 원 벌었다. 정말 사업자가 안 나와서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상상 못하겠지만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제가 성장한 거 아세요? 이거는요. 정말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본인도 숙지하고 파트너한테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 1, 2, 3 스텝가
저를 살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 보면 브론즈가 800만 원인데 에소가 14명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16명이니까 안정적으로 브론즈를 하고 있죠. 저는 2020년 9월 31일 날 MBA를 입게 했습니다. 11월에 고피디를 처음 참석했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21년 8월에 딱 1년 뒤에 PD 달성하고 그리고 11월에 브론즈 PD 달성했어요. 큐 브론즈. 그리고 22년 6월에 실버 PD 첫 달성했습니다. 네, 2년 25개월 된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빨리 안 갈까 생각하셨을 때요. 내가 시스템을 얼마나 사랑하고 적용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스폰서에 내가 부족한지 뭔지를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과 내가 이래서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의 갈림길 그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승자가 될 것이냐 패자가 될 것이냐는 여러분이 지금 선택에 따라 달려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선택을 앉으면 외롭고 아프고 돈 없는 노년이 될 것인가. 저처럼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전에 얼마나 많은 더 친구가 있고 얼마나 더 재정적으로 자유롭고 얼마나 더 건강할까요? 우리 중3 아들이 그러던데요. 엄마 3년 전에 비해서 너무 회춘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어려질 수가 있어? 자식이 인정을 했어요.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2년 만에 한국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300명 그 많은 SO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남을 만들면 4천만 대한민국 중에 20%만 글리코를 먹어도 아마 전 세계에 이런 뉴스가 날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장수해?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로워? 그리고 지금 낮은 행복지수가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야? 라는 거 지혜그룹 한번 만들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구호 한번 마치고 저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PD 글로벌 하면 여러분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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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서 내년 2023년 회계년도 달려봐요. 자, 고PD 글로벌 리버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